2026년 4월 엔트로픽이 자기들이 만든 AI를 직접 봉인했어요. 그 이름은 바로 클로드 미토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똑똑해서 일반한테 아직 공개를 못한대요. 244페이지짜리 안전보고서가 나왔고 백악관도 이거를 들여다봤거든요. AI 산업이 시작한 역사상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같은 시기에 AI 빅3 리더가 동시에 같은 말을 했어요. 자, 뭐냐면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본인 블로그에 뭐라고 썼냐면 우린 이제 AGI 만드는 법을 안다.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의 네미스 하사비스는 5년 10년 안에 인간 능력을 따라잡는 AI가 온다. 그리고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는 이제 사무직의 50%가 1에서 5년 안에 사라진다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직장을 다니거나 1인 사업을 하면서 매달 매출을 걱정하잖아요.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나요? 제가 오늘 정확하진 않겠지만 제 인사이트로 내린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저는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왜 사업이 답인지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AI는 자본주의의 가속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본질이 뭐죠? 지금 EBS 자본주의라고 치면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한번 꼭 보시고요. 200년 전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걸 만들면서 노동과 자본의 교환, 즉 노동자는 시간을 팔고 돈을 받고 자본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치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는 자본은 스스로 증식한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시스템은 자고 있어도 돈을 또 만든다. 그럼 여기서 AI는 뭐예요? AI는 바로 노동의 대체제예요. 노동을 AI가 대체하면 어떻게 되죠? 노동의 가치가 폭락하게 되겠죠. 코드, 글, 디자인, 영상 편집, 이런 것들 다 AI가 더 빠르고 더 싸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흔히 3D 업종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만 앞으로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라고 하잖아요. 반대로 자본의 가치는 폭발하게 되겠죠. 왜냐면 AI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굴리는 사람한테는 한 명이 100명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아모데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데이터 센터 안에 천재 국가가 들어선다. 그래서 5천만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한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천재 국가를 누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도 했고요. 저도 과거에 뭐 다른 컨설팅 사업도 하고 이런저런 사업하면서 뭐 망하기도 했고 했을 때 그때 직원들이 한 3, 4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1년, 5년 동안 한 3, 4명의 직원과 같이 했던 일을 지금은 사실 저 직원이 몇 명 없어요. 다 뭐 나간다고 해서 나간 친구도 있고 제가 그만하자 해서 보낸 친구도 있는데 지금은 AI만 가지고 저 혼자서 그때 한 3, 4명에서 같이 했던 일을 일주일 만에 끝내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가속이에요, 여러분. 저는 코딩을 할 줄 모르는데 클로드가 만들어주는 바이브 코딩으로 쇼츠 제작기를 만들어서 지금은 롱폼 영상 하나만 딸깍하고 올려주면 30초 안에 쇼츠를 8개, 10개씩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원래는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뽑았어야 되는데 안 뽑아도 된다는 거죠. 직장인은 노동을 파는 사람인 거거든요. 고전주의적인 자본주의로서 해석을 했을 때. 근데 AI가 그거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됐고 1인 사업자는 자본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AI가 자본을 100배, 200배 만들면서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AI인데 다른 결과가 나와요. 두 가지의 다른 결과. 뭐냐? 첫 번째, AI에 사용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직장인이에요. 회사가 만약에 이제 AI가 보안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엔터프라이즈 뭐 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를 회사에서 도입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본인의 일이 줄어들겠죠? 효율화를 명목으로다가. 그러면 1, 2년? 진짜 1년 안에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다리오 아모데이가 그 얘기를 그대로 말했잖아요. 사무직의 50%가 1에서 5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무직이면 그 50%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AI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저는 여기에 사업자분들 대부분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브루, 캡컷, 힉스필드, 미드저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활용해서 옛날에는 뭐 5명, 10명이 하던 일을 이제는 혼자 하는 거예요. 본인 매출을 5명 목만큼은 혼자 가져가는 거죠. 결국엔 혼자서 버는 돈의 모든 차익이 사업의 자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인 AI와 수동적인 AI, 여기에서 바로 자본의 격차를 만들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샘 올트먼이 이야기했잖아요. 2030년에는 한 사람이 2020년에 비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같은 AI 시대인데 누군가는 와, 나 일자리 잘릴 것 같아, 무서워가 되는 거고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신다면 AI가 도입된 이후에 지금 솔직히 AI 쓰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회사에서 뭐 못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그랬을 때 본인의 일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만약에 본인의 일이 줄었다면
1, 2년 후에 본인의 자리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솔직히 한번 답해보세요. 지금은 피지컬 AI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로봇을 완전 대체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 노조 만들어서 성과급 달라고 난리치고 있는 와중에 공장을 지금 전자동화 시킨다고 하고 있잖아요. 피지컬 AI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안녕하신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고 싶고 내가 진짜 이 자본주의 사회에 마지막 막차를 타고 싶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창업을 하는 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한테는 뼈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거냐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니요, 저는 그런 뜻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고 싶잖아요. 누구나 여유로운 삶을 꿈꾸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직장을 다니면서 불로소득으로 재테크를 겸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사업소득을 통해서 자본을 증식해 나가는 게 이 AI 시대에서는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안전망이라고 불렀던 정의가 바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회는 지난 50년 동안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면서 발전해온 개발도상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즉 안전한 직장이라는 게 좋은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학교, 모든 어른들, 모든 사회가 한 목소리로 좋은 직장, 좋은 인생, 이게 성공한 거다라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이 환상이라는 게 50년 동안은 통했어요. 산업화 시대였으니까, 벤치마킹할 국가가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 이제 뭐 G7에 들어간다라고 막 하고, 심지어 얼마 전에 명목 GDP로서 일본을 앞질렀잖아요. 물론 일본이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잘 살지만.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보고 배울 국가가 있었지만 이제 선진국이 된 이상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를 보고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7, 80년대 잘 나가도 고도성장기에 있던 국가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진짜 직장만 다녀도 집 사고 여유롭게 살 수가 있었지만 지금 한번 보세요.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점점 환상이 깨지고 있어요. 대기업도 40대 넘어가면 슬슬 명예퇴직 받고요. 공무원도 여러분, 김선택님 보세요. 안정성이 없어요. 그럼 AI가 도입되면요? 만약에 국가기관에서 AI 도입하기 시작하면요? 그 안정망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용된 직장? 이것이 안전이다? 라는 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진짜 안전망은 뭐냐면 내가 굴리는 시스템 자체가 안전망이 되게끔 이 사회가 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컨텐츠가 평생을 일하게 될 거고 내가 만든 상품이 평생을 팔리게 될 거고 내가 만든 AI 사업이 AI를 끼고 백인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하게 된다면 그게 진짜 21세기, 22세기의 진짜 안전망인 거죠. 이거를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 앞으로 한 10년의 부를 만들게 될 거고 10년 후에는 또 다른 패러다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더 새로운 일자리, 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겠죠. 저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본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3단계로 시작하면 좋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본업을 유지하면서 일단 아주 자그마한 컨텐츠라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업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일주일에 컨텐츠 한 편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좋아하는 분야로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시간은 하루에 한 4-5시간이면 되니까 이거를 6개월도 빠지지 말고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실제로 제가 컨설팅 했던 대표님은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가족분들이랑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약 1년 만에 인스타그램에서 30만 팔로워를 모았어요. 30만 팔로워로 광고비가 지금 500에서 1000만 원쯤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라도 만들면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컨텐츠로 첫 매출이 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컨텐츠 자산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저처럼 지식 상품이다라고 한다면 1:1 컨설팅이나 강의, 전자책, 코칭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고요. 여기에서 첫 매출을 진짜 100만 원이라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게 적은 것 같죠, 여러분들? 이게 진짜 엄청난 큰 차이인 게 뭐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내가 시간을 안 쓰고 돈을 받아본 첫 경험이 직장에서의 매출이랑 어떤 차원이 다름이 있는지 이 힘을 파악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3단계로 나아갈 수 있죠. 3단계가 뭐냐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굴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컨텐츠 풀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AI를 통해서 어떻게 내 매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리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에 본격적으로 이제 AI를 더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혼자서 5명의 매출을 만들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점에서 직장을 그만둘지 더 다닐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영상 만들 때 자막 프리미어 프로로 작업하고 로직으로 작업할 때 진짜 하나하나 다 쳤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뚝딱이잖아요.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뚝딱, 캡컷에서도 뚝딱, 브로에서도 뚝딱. 그래서 그냥 1분부터 10분의 영상이다 그러면 쭉 보면서 그냥 이상한 것만 고쳐주면 되잖아요. 옛날엔 자막 하나 다 쳤어야 됐다니까요. AI는 도구예요. 이 시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 AI로 돈을 벌지 않는다? 창업을 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근로소득으로만 먹고 살고 배당 받고 주식해서 자산을 증식시키나?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AI 시대에서는. 그래서 이 AI 시대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안전한 자리는 고용된 직장이 아니라 본인이 굴리는 시스템이 진짜 안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본주의가 지금 가속되고 있잖아요. 이 5년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따라잡지 않고 시작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났을 때는 진짜 따라잡기가 어렵고 어떤 패러다임이 생길지 예측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AI 관련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고, 여러분들이 더 딥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1대1 무료 컨설팅, 그 다음에 무료 강의, 무료 전자책까지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많은 인사이트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라이언 코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즐거운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뵙도록 할게요.